제161차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입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정쟁보다는 민생입니다. 경제는 어렵고 민생은 고달픕니다. 날은 저무는데 갈 길은 멉니다. 정쟁과 파행으로 점철된 20대 국회 임기는 다 지나가고 있고 민생 입법은 16,000건이나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정쟁 그만하고 민생에 올인하라. 이것이 민심입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민생을 위한 국민의 시간. 민생이 우선돼야 할 당연한 이유입니다. 세계 경제는 침체하고 한국 경제는 도전 앞에 섰습니다. 장관 임명 철회보다 확장 재정이, 규제 개선이, 대중소기업의 상생 협력과 노사 공생이 당연히 우선입니다. 일본을 이겨내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육성과 국선화, 그리고 수입 다변화는 한마디 없이 시작과 끝이 정권 비난이고 조국 사퇴이면 그것이 정쟁입니다. 정쟁보다는 경제 활력을 위해 정기국회에서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제발 일 좀 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우리 어르신들과 서민들이 춥고 배고픈 겨울이 되지 않도록 가을을 맞은 민생국회의 마음은 바빠야 합니다. 보육과 양육 걱정 없고 미세먼지 없는 내년 봄을 준비하는 것도 올 가을, 올 겨울 우리 국회가 할 일입니다. 정권이 망해야 야당이 사는 게 아니라 민생이 살아야 야당도 삽니다. 특정한 지지 기반에만 근거해서 정쟁을 반복할 일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해 민생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임명된 장관을 언제까지 부정할 것인지 모든 사안을 장관 임명 철회로 연결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국회는 민생을 챙기고 장관은 장관의 할 일을 하면서 제발 일 좀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야 합니다. 국민의 합의된 의사 일정을 정쟁을 이유로 파행시키고 변경시키는 일은 국민 보시기에 이제는 지겹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는 안 되고 대정부 질의 때는 된다는 말은 사실 정확하게 모순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으면 그것은 억지입니다. 정치는 억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생때로 인해 민생은 방치되고 병들고 있습니다. 1년 중 가장 열심히 일해야 할 지금 장애에서 1,000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것은 분풀이 정치, 화풀이 정치, 극단의 정치의 모습입니다. 할 일은 하고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 무산이 작은 파행으로 끝나길 바랍니다. 정기국회 파행이라는 더 큰 파행으로 번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딱 여기서 멈추고 합의된 정기국회 일정이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꼭 지켜지도록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당부합니다. 적절한 견제는 약이 되지만 무차별한 정쟁은 민생에도 독이 되고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에도 독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첫날인 어제 하루만 7,200건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비싼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만 했던 서민들이 1%대의 낮은 고정금리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서 그야말로 선풍적 인기라고 합니다. 투기 과열 지역 대신 서민 실수요층의 신청이 많았다니까 더더욱 반갑습니다. 2015년 1차 때와는 달리 소득과 주택가격, 주택 보유수 등 심사 요건은 높이고 대출 문턱은 낮춰서 서민 실수요자에게 최적화된 제도를 설계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실거주 서민들의 가계빚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주거비 부담을 포함한 주거 문제는 우리 국민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빚내서 집 사라던 지난 정부의 나쁜 정책으로 가계대출 부담도 급증했었습니다. 2014년 가처분 소득 대비 67.3%이던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불과 3년 만에 79.2%까지 급등했습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가계부채 총량을 늘리지 않으면서 서민주택 담보대출 부담을 줄이게 된 것으로 기대합니다. 줄일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민주당은 주거비 경감 등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여전히 과도한 주거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서민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서 정기국회에서 주택법과 주택 임대차 보호법 처리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주거복지의 사다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포용 국가의 길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야당에도 전향적 협조를 당부합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파주 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백신이나 치료약이 없고 치사율 100%에 이르는 무서운 동물 질병입니다. 정부가 긴급히 스탠드 스틸 명령을 전국에 발동했습니다. 양돈 시설 관련 종사자와 차량 이동을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양돈 농가에 매우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고 질병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초동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 당국과 축산 농가의 철저하고 전폭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정식 정책위의장의 모두 발언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막무가내식 정치투쟁으로 정기국회가 또다시 멈춰섰습니다. 정기국회 개원 이후 벌써 2주가 넘게 지났음에도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발목 잡기 탓에 정상적인 의사일정 진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안정과 대외 위기 극복에 쓰여야 할 금쪽 같은 시간들이 헛되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정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조국 장관의 본회의 출석 문제를 핑계 삼아 여야 간에 합의된 정기국회 의사 일정을 멈추는 행태는 그 어떤 이유를 들어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교섭단체 대편설과 대정부 질의, 국정감사에서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100일의 정기국회 일정 가운데 벌써 20여일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더는 소모적 정쟁에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특히 황교안 대표의 삭발 농성은 매우 유감스러운 행동입니다. 국가 지도자를 꿈꾸는 제1야당의 대표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며 국민에게 아무런 명분도 감동도 주지 못하는 뜬금없는 행동입니다. 정치 지도자로서 그 자질과 자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단히 무책임한 작태이기도 합니다.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에 대한 비상식적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이 있을 자리는 장외가 아니라 국회입니다. 민생 경제를 위한 시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안타깝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삭발 농성으로 얻을 것은 정치적 불신뿐이며 민생을 외면한 정치투쟁을 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황교안 대표는 명심해야 합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현재까지 백신이나 치료약이 없는 치명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발병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방역 대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특히 오는 10월 초에 전국체전이 서울에서 예정되어 있고 가을철엔 통상적으로 여행객들이 급증하기 때문에 돼지열병의 확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속한 발병 원인 파악 및 일시 이동, 중지명령 발동 등 방역당국의 총력 대응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우리 당 역시 지난 6월 당내에 설치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특위를 조속히 개최하여 관련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상임위 소집 또한 긴급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총력 대응이 필요한
비상한 상황입니다. 무책임한 장애 투쟁을 그만 접고 즉시 국회 일정 정상화에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정이 다시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북미 간 실무 협상이 이달 말 재개될 것으로 예측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일 올해 안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교착 상태에 놓여 있던 북미 대화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미 양측 모두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필요성에 어느 때보다 공감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실질적인 결과물이 조속한 시일 내에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관련해 오는 22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에 거는 국민적 기대가 매우 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미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 9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유엔 총회 기조연설과 함께 주요국 정상과의 연쇄회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한미 공조가 보다 굳건해지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체제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도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일본의 수출 규제와 도쿄올림픽의 정치적 선전장 전락 가능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치권도 이번만큼은 국익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최소한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이라도 정쟁을 자제하고 대통령의 정상외교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는 초당적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불필요한 정쟁으로 국가적 위신을 추락시키고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없도록 야당의 성숙한 자세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안 발언 들어가기 전에요. 저희가 오늘 본래 정기국회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교수단체 대표 연설, 이인영 대표 연설이 예정되어 있던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 뒤에 현수막을 좀 바꿨는데 저희 이번에 정기국회에 임하는 저희의 민주당 이인영 대표의 의지를 담은 내용으로 바꿨습니다. 개혁 입법 예산 이번 정기국회 때 제대로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았음을 한번 봐주시죠, 대표님. 네, 이제 국민의 시간입니다. 자, 다음으로 현안 발언 들어가겠습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 부의장입니다. 예, 민생을 위한 국민의 시간임을 엄중히 느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테러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4일 한국의 최대 원유 수입국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석유시설이 무인기 드론의 공격을 받아 큰 피해를 입고 일부 가동을 멈췄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으로 하루에 1천만 배럴가량을 생산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생산량이 반토막 난 것으로 전 세계 원유 공급량 기준으로도 5% 정도라고 합니다. 국제 유가 상승은 단기적으로 최대 $10까지 상승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더욱 우려되는 점은 미국이 이번 공격의 배후를 이란으로 규정하면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요인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중동 지역에 대한 원유 수입 의존도가 80%에 이르고 그중에서 약 30% 안팎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들여오기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으로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시급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수출량만 보더라도 석유 화학 제품과 석유 제품은 17년 기준으로 968억 2천만 달러로 반도체 다음으로 많아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때문에 정부도 신속한 상황 대응에 나섰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 사태가 국내 석유 수급 및 소비자 가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신속한 대응을 주문한 데 이어 관계부처 역시 긴급회의를 개최해 시장 사안과 대응 방안을 결정했습니다.
점검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원유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만큼 보다 철저한 대비 태세가 요청이 됩니다. 특히 원전 시설 복구가 장기화할 경우까지 고려한 상황 악화 시나리오도 예상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 종목에 대한 실시간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체 수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할 경우 비축유 방출은 물론 추가적 유류 가격 안정 대책도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회 상임위를 중심으로 유가 대책 전반을 꼼꼼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와의 긴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야당도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당리당략적 조국 정쟁만 몰두하지 말고 장애투쟁을 중단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경제 악화 상황의 대외적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원내 활동, 국회 활동 정상화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현안 발언은 김정호 부대표이십니다. 김해울 김정호 의원입니다.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8월에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 수는 490만 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9만 1천여 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도 43%로 60세 이상의 고용 지표가 좋아졌습니다. 고령층의 일자리는 주로 어린이 놀이터 지킴이, 교통안전 캠페인, 골목길 담배꽁초 줍기, 농촌 비닐거지 등으로 하루 2~3시간 일하고 월 27만 원을 받는 9개월짜리 한시적 일자리였습니다. 이것은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로 60대 이상 고령층 인구가 대거 늘었지만 노후 대책이 미흡하여 일해야 하는 노인층이 증가한 것으로 노인층의 빈곤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재정을 투입하여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함께 단기적이지만 저임금 단순 노동이라도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외 경기 여건이 악화되고 국내 경기가 침체하여 노인 빈곤 문제는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도 노인 일자리 74만 개, 1조 2천억 원의 노인 일자리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전년도보다 일자리는 13만 개 확대하고 기간 연장을 위해 3,771억 원을 증가시켰습니다. 노인 빈곤 문제를 최소한이나마 덜어주고 사회적 양극화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지난 추경 때도 그랬습니다만 노인 일자리 예산 증가를 집권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노인층의 선심성 예산을 퍼주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예 노인 일자리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큰 소리까지 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만 열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정작 노인층의 어려운 생계를 지원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일자리 예산을 늘리기는커녕 총선용 선심 예산이라고 삭감하려 해서야 되겠습니까? 20대 국회에서 16,000여 개의 시급한 민생 입법을 이미 내팽개치고 있으면서 또다시 내년도 민생 예산마저 정쟁의 볼모로 잡으렵니까?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상습적으로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벌써 20번째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조국 대전을 치루었습니다만 추석 민심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더 많이 떨어진 이유를 정말 모르십니까? 정쟁만 일삼고 입법, 예산 등 본연의 임무,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해서 국민들이 질타하는 소리가 정녕 들리지 않습니까? 일본의 경제 침공에 대처하고 시급한 민생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는 물론 전 국민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도 어려운 국가적 위기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마지막 국회 의사 일정까지 정쟁의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녕 민의의 심판이 두렵지도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서삼석 부대표의 현안 발언입니다. 예, 서삼석 의원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에 우리가 우려했던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 관한 내용입니다. 원내대표께서 구체적인 것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정부에 건의하는 내용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권도 거국적으로 방역에 참여를 해야 되고 또 확산 방지를 철저히 해야 되겠고 무엇보다 중요한 발병 원인 규명이 정확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가축 질병 발생은 되풀이되는 전염병입니다. 조치 후 절반은 선제적인 예방뿐입니다. 전선 없는 전쟁입니다. 정부는 차제에 폐가축 소각 처리 시설 권역별로 확충을 해야 되고 가칭 방역청을 시급히 신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확보해내야 되고 선제적 예방을 가능케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신속 조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가칭 방역청을 조기에 신설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백신 개발에 대한 R&D 예산을 더 확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역 종사자의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삼석 부대표께서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잘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도 보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김영호 부대표의 현안 발언입니다. 네, 방금 전 우리 조정식 정책위 의장님께서 황교안 대표 삭발 투쟁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지만 저 역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비장한 표정으로 치른 삭발 투쟁이 TV로 생중계까지 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가 삭발 투쟁을 한 것은 최초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권에 항거한다며 들고 나온 이 초유의 카드에 대한 반응은 차갑기만 합니다. 그저 총선 전 야권의 결속을 다지고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시키기 위한 퍼포먼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민생보다 정쟁이 우선인 야당, 본분을 잊은 제1야당의 대표의 정치쇼는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야당이 있어야 할 곳은 국회입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돼 513조 원의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심사해야 하고 민생 입법에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진짜 적은 누구입니까? 황교안 대표는 누구를 위해 삭발한 것입니까? 한일 경제전이 격화되며 우리 국민들은 노 재팬 운동으로 맞서 놀라운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진출한 일본 브랜드의 매장 수가 줄고 어떤 브랜드는 아예 한국 철수까지 검토하고 있답니다. 일본 관광도 현격히 줄어 한일 직항편은 30% 이상 운행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얼마 전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00만 톤을 태평양에 방류할 것이며 그 피해가 동해로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 총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이 가져올 위협을 세계에 공론화하며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자유한국당도 여당과 함께 공동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결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게 고합니다. 정쟁을 위해 그려낸 헛개비와 싸우지 말고 진짜 적을 향해 창을 듭시다.
그럼에도 꼭 삭발 투쟁을 강행해야 한다면 황교안 대표 자신을 둘러싼 의혹부터 명확히 해명해야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황 대표에 대한 의혹 하나하나를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자신에 대한 의혹을 황교안 대표가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는요. 이상입니다. 네, 황교안 대표님께서 의혹이 많은가 봅니다. 대경제적 여건이 굉장히 안 좋고 내수도 부진하고 이래야 되는 국회는 정쟁에 막혀서 민생입법, 우리 혁신 성장을 위한 각종 규제 개혁 입법 이런 것들은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정유시설 파괴로 해서 피폭으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19%가 뛰었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로 그 엎친데 저친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에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매출액 1,000억대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영향 어떠냐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응답 기업의 51.6%가 경영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고요. 자산상위 10대 그룹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작년에 비해 44.7%, 37조 3,900원이 감소됐습니다. 기업 여건도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이런 통계로서도 너무나 잘 보여지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국정감사를 앞두고 일부 들려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야당에서는 경영인들, 기업인들을 국감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라고 벼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업인들이 경영에 좀 전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그 정치 공세를 위한 그런 국정 감사의 증인 채택 등등은 좀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이따 11시 30분에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하고 원내대표단하고 연석회의를 할 건데요. 그 자리에서도 저희 상임위 간사단하고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불필요하게 기업인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시킴으로 해서 기업 경영에 발목을 잡는 일이 더 이상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네, 한 말씀 하죠. 아프리카 열병. 그러시네요. 우리 윤우덕 의원님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한 지역구 의원님이신데요. 네, 윤우덕 의원님의 현안 발언 있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 최초로 발생했습니다. 아마 제 집에서 한 2km 떨어진 지점입니다. 그 국내에서는 최초로 발생했는데 이게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감염 시에 돼지는 한 100% 치사율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방역에 그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경에 농장주가 그 파주시청 담당과에 신고를 했고 6시 10분에 이제 이 상황 보고를 하고 지금까지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밀 검사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확진한 것은 오늘 새벽 6시 한 30분경에 그렇게 확진을 했죠. 그리고 전국적으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총리령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해당 지역에 대한 돼지의 살처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비교적 그 발생 초기에 신고되고 신속히 대응됐다라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아무튼 상급부서와 합동으로 신속히 대처하고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공개 발언을 마치고 비공개 회의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